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눈이 덜 녹아서 상당히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봄이 오는 것 같이 오늘은 따뜻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재미있겠죠, 그죠? 오랜만에 예도의 미학 강좌 하나 열겠습니다. 예도 TV에 가시면 미학 강좌라고 하는 목록이 있는데 이미 50여 편의 강의가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철학자가 푸는 음악을 들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철학자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존재론적 깊이를 아시는 분은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은 일단 소리죠, 그죠? 그런데 이 세계에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사물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완전 절대무의 상태라고 생각해봐. 정말 끔찍하죠, 그죠? 그런데 이 생각은 많이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사물들이 저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그대로 있지만 소리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소리가 하나도 없어. 불교 수행자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길을 가는 분들 중에는 침묵이 아주 중요한 아랫대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분들에게는 과연 이 세계에 소리가 하나도 없다면 유익할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소리가 있기 때문에 침묵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침묵하면서 들려오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세계 자체가 들려주는 소리가 또 있는 거야.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이건 아주 중요하잖아. 소리. 이건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무의식적 욕망의 체계로까지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락강은 프로이트가 제시하지 못한 무의식의 사물성 가운데, 무의식의 기호들 가운데에 이 소리, 음성이 정말 중요하다. 애인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 이 목소리라고 하는 거 맞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 신을 만났던 그 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음성,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라고 하는 그 음성,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 그 두 사람에게서는 이 신의 목소리는 일평생 반복되어서, 그죠? 특정 사건마다 그들의 영혼 속에 들려졌겠죠, 그죠? 이런 정도로 소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일평생 아빠와 엄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겨둔
어떤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에로스의 향육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존재의 숲에서 들려오는 새의 목소리. 심지어 이 자연의 소리 가운데 여러분 물소리도 있잖아. 그죠? 물소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조용한 가운데서 자연이 선사하는 그 물소리. 이 소리는 가끔 깨달음의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정도로 소리는 거죠. 인간이 그것을 들음으로써 수동적 힘으로써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능동적 힘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독특한데요. 이 수동적인 뭔가를 받아들이고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에 의하여 행해진다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 이미 이러한 락강의 무의식적 랑그의 체계가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당히 놀라겠죠. 그죠? 어원학을 분석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그죠?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미 운동의 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수동적인 파스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스코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여러분 그 의미는 고통을 경험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떤 그래서 감정의 촉발에 의하여 영향을 받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동적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적인이란 말은 포이에인이란 단어인데 그것의 어원은 포이에오, 행하다, 만들다, 생산하다. 상당히 능동적이야. 그런데 수동적이라는 단어의 어원학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철저하게 이 감정, 열정 이런 것과 그래서 심지어 고통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어원학적으로 무의식의 감정, 무의식의 욕망, 무의식의 힘 이것이 수동적인이라는 말과 더불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사드 후작이 자기의 문학 세계를 표현하면서 나타났던 사디즘 거기에 반대하는 마조키즘 이게 18세기 19세기 초까지잖아. 그죠? 사드 후작의 활동은.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정신분석학의 사디즘과 마조키즘 그 개념에서 이미 고대 그리스 2500년 이상 전부터 그리스어에는 수동적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마조키즘의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개념, 이것도 수동적인이라는 용어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파스케인, 파스코. 이 파스케인이 라틴어로 오면은 파시오가 되는데 이 파시오는 동사로 파티오르
그리스어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스코와 어떤 것을 경험하다, 고통을 감내하다. 그래서 어떤 감정에 의하여 촉발되다. 그래서 정열이란 뜻이 파시오에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열정, 정열, 고통. 그래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독불로 옮겨졌죠. 그대로, 그죠? 이 파시오는 뭐예요? 영어에서는 패션. 쏙 들어오죠, 그죠?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단어가 패시브, 수동적인. 그리고 독일어 불어도 동일합니다. 파시온, 파시프, 파시옹, 파시프. 동일하게 이 수동적인이란 말 속에는 고통을 감내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요. 음악은 능동적인 힘인 거야. 음악을 들을 때. 그 과정 안에서만 이야기하자면 음악은 계속해서 리듬을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현상학적으로 보여주잖아. 그 자체에 있어서. 하이데거의 현상 개념을 적용시키면은, 응용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리듬에 맞추어서, 그죠?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통하여 능동적인 힘으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음악을 듣게 될 때 관계가 설정되잖아. 능동적인 힘을 들으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음악을 듣는 자. 그죠? 그래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음악은 클래식일 수도 있고 가사가 없는, 그리고 오페라가 붙은 그런 클래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즈일 수도 있고 락일 수도 있고, 다양한 모든 음악, 심지어 종교 음악일 수도 있고, 그죠? 특히 서구에서는 이 클래식 음악이 종교 음악과 연관되어 있잖아. 그죠? 모든 음악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되어 있어요. 무의식적 감정. 그건 이미 고대 그리스어의 수동적인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능동적인 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그죠? 그러면서 다양한 감정을 촉발하는 거야.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음악의 장르들을 내가 기호로서 선택해서 듣잖아, 그죠? 그런데 뭐 가사가 붙은 것이든 안 붙은 것이든 들으면서 나에게 다양한 감정을 촉발시켜. 사랑을 하는 두 연인에게 음악은 또 다른 감정을 촉발시키고, 그죠? 사실은 이 음악은 고대 때부터 시와 연결되어 있었잖아. 음유 시인들.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하여 디오니소스 축제가 일어나고, 그죠? 음악은 정말 인간과 뗄 수 없는 연관을 맺고 있었어. 고대 때부터. 한국의 전통 음악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음악은 인간의 삶에 밀도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 음악의 악기들, 이건 유물론적이잖아, 그죠? 여도는 그걸 자주 생각해. 이 유물론적인 이 음악의
거기에서 소리를 통하여 인간에게 관념적인 상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것은 언어의 작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소시르의 언어학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해. 내가 들어. 그죠? 말을 할 때 그건 빠롤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그 말은 소리 이미지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들으면서 소리 이미지가 형성돼. 음성의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그게 바로 시니피앙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음성과 더불어서 거기에 맞는 관념이 형성돼. 그죠? 관념이 형성되고 개념이 형성돼. 기의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는 이미 소리 이미지를 통하여 어떤 사유를 촉발하고, 그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하여 관념과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야. 거기에는 소리는 인간의 사유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재미있죠, 그죠? 인간은 이러한 사유를 통하여 에로티즘도 만들어내잖아. 바다유적 사유에 있는 것처럼.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기호도 만들어내. 그죠? 그래서 패션이라든지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장식물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어떤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그죠? 그것을 더불어서 향유하는 독특한 에로티즘을 창조할 수 있는 거야, 인간. 그런 정도로 사유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소리 이미지는 특정 상징을 만들어내겠죠. 칸트적으로 보면은 그 짐볼은 인간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생각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인간의 무의식의 힘을 약동시키는 강력한 파토스가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소리는 이런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기의 유물론적인 그 특징이 어떻게 소리를 내서 인간에게 관념론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유물론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인간에게 관념적 감정을 촉발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음악과 관련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아니면 특정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빠져들 때가 많아. 음악 감상한다 그러죠. 그죠? 자기만의 관념의 세계, 상징의 세계,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성의 세계로 빠져들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시를 쓰는 시인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들, 그리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신학적 사유를 하고 철학적 사유를 하는 신학자들과 철학자들, 그리고 내가 좀 기분이 우울할 때 음악을 통하여 나의 삶의 에너지, 엘랑비탈, 삶의 질적인 힘을 그걸로부터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를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나는 거기에서 소리 이미지를 통한 개념을 붙잡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기표와 기의의 작용은 언제나 이미 보이지 않게 그 말을 듣는 자에게서 작동하고 있는 랑그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바로는 의미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이 랄랑그, 이 관사를 떼지 않고 붙여서 소시르의 랑그 개념을 무의식의 체계로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이것은 음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죠, 그죠? 오늘 또 예도의 아주 독특한 창조적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그죠? 음악의 그 소리는 나의 시간성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나의 랄랑그가 어렸을 때 경험해 왔던 다양한 감정이 붙어 있잖아. 언어의 체계 역시도 한 단어도 사람마다 들을 때 그 강도는 달라요. 어머니에 대한 개념, 아버지에 대한 개념, 꽃에 대한 개념, 나무에 대한 개념, 참새에 대한 개념, 모든 그 언어는 거기에 감정과 욕망이 떡칠될 때 그 의미는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경험해왔던 지금까지의 현 사실성의 랑그의 체계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소시스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잖아, 그죠? 이 랄랑그의 무의식적 체계가 음악을 들을 때 작동하는 거야, 여러분. 나의 수동적 힘이 작동하여 나의 무의식의 체계, 이것이 바로 삶의 힘이 나오는 장소일 수도 있는 거야. 무의식은 어떤 희망의 원리일 수도 있는 거야. 맞죠, 그죠? 능동적인 힘인 거야. 이것은 삶의 힘인 거야. 에로스의 주이상스를 경험하고 나서 그 연인들이 느끼는 이 세계 속에서의 어떤 엘랑빛달과 마주하면서 보여지는 그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아,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이 세계의 충동, 에너지, 이건 전부 다 무의식의 체계와 관련된 거야, 인간의. 그래서 각 사람은 각각 다른 방식의 어떤 랄랑그의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삶의 역사성이요. 그가 이미 무의식 속으로 망각하거나 내쫓아버린 그 사람만의 상처요, 행복한 기억이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는 거야. 나의 무의식의 랑그의 체계 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추억의 장면, 잊어버리고 싶은 장면, 트라우마의 장면, 끊임없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서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는 충동, 기억, 흔적,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달라. 경험만큼 그렇게 풍성하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체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우리네 삶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각 사람의 삶은 그런 거야. 각각 다른 거야.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언어 사용법도 다른 거야. 그 의미도 다르게 다가오는 거야. 그런데 기이하게도 음악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죠? 그 들음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나의 시간성이 파괴돼 버려. 그리고 그 시간성은 음악의 세계 안에서 다시 재조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정열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존재의 용기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게 음악인 거예요. 그것은 나의 무의식의 시간성을 소리 이미지를 통하여 재조립하는 시간인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음악은 이 존재의 용기를 통해 때로는 치료도 해. 그래서 나를 지금 현재의 일상적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특정 새롭게 재조립된 세계로 인도하는 게 음악인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예술가든 철학자든 신학자든 아니면 시인들이든 그 누구건 간에 노동자건 누구건 간에 창조하는 거예요. 그죠? 수동적 힘을 통하여 다시 능동적 힘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음악을 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건 예도의 진단입니다. 처음에 이런 순환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힘의 순환이 있는 거야. 음악이라는 능동적 힘을 내가 들으면서 나는 나의 특정 시간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은 모든 시간성의 시간거리를 없애버려. 그래서 나는 갑자기 어린 시절로 가기도 해. 그리고 이 음악을 들을 때 나는 나의 청소년 시절을 생각할 때도 있어. 내가 사랑했던 과거의 에로스의 연인을 생각할 때도 있어. 그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오를 때가 많아. 이미 소화가 됐어. 독특하게도 그런 다양한 영상들이 음악을 통하여 다시 재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거리는 없어져 버려. 음악을 들을 때 나만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그 세계의 기품을 구성하는 그 요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미 축적되어 있는 삶의 경험의 무의식적 체계 랄랑그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는 이러한 정도로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과거의 시간거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나의 희망의 원리 이런 것들이 곧바로 지금 현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참 기이한 신과 같은 거야. 응? 창조적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의 얼굴이 떠오르는 촉매자가 되기도 하고 나의 잃어버렸던 그 모든 시간성을 다시 되찾은 시간으로 창조하는 프루스트적 시간성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그게 음악인 거예요. 니체적으로 볼 때 디오니소스의 춤을 통하여 나에게 이 세계 자체를 긍정하는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긍정하는 영원하기의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삶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잖아. 음악을 최고의 어떤 미학에서 중요한 거죠. 치료제로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해가 됐죠. 그죠? 음악을 들을 때 왜 이런 기분이 일어날까? 왜 묘하게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질까? 또 다른 세계의 지평이 열려질까? 나만의 세계에서. 그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삶의 경험의 시간, 이미 무의식 속으로 사라져버린 그 시간성이 다시 창조되면서 재배열되고 지금 현재의 시간성과 만나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무수한 감정을 일으키면서 나에게 새로운 힘의 의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있게 사유해 보시고 음악이 주는 그 감동을 이런 철학적 개념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